안녕하세요. HLB가 유상증자로 이제 많은 주주님들이 관심 많으신데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속설들이 있죠.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자금 부족하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회사한테 좀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같은 바이오 업종의 한미약품의 유상증자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존에 이제 주가들을 보면은 무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무상증자를 했던 회사인데 여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유상증자가 하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21일에 유상증자 찍혀 있는데요.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당연히 기사는 더 먼저 나와 있었겠죠? 유상증자 날이니까 전날은. 그래서 2월 4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100만 주 유상증자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투자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D 비용을 조달을 위해서 지난 11월,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유상증자를 청약 이제 추진을 했는데 청약률이 99%로 일반 공모 절차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LB도 지금 유상증자가 처음에 이제 주주 배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실권주에 관련해서는 일반 공모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HLB 이거 진행이 안 됐죠. 아직 지금 청약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청약률을 보니까 99%로 주주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기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자, 그 한미약품의 공시로 가보면은 4월 1일, 2014년 1월 23일에 유무상 증자 결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과거로 가면 2013년 11월 28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LB랑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유무상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HLB도 이런 거를 그 참고를 해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도 똑같아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합치면은 약 여기 보면 이제 약 1000억 원 정도가 나와 있죠. 그 실제로는 이제 뒤에 조금 정정이 된 게 있는데 1000억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중개를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차트를 볼 건데 일단 11월 28일 날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일단 우하향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네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고 28일 공시가 딱 뜬 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를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7%로 시가가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상승 마감을 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한 2%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4%로 끝났죠. 종가가.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이 되는 날은 이날 12월 16일에 권리락이 됐고 기준일이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17일이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7일부터 이제 2거래일 뒤 앞입니다. 그래서 16, 13. 그래서 13일까지는 내가 들고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됐잖아요. 이때는 이제 권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는 사가지고 있어 봐야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권리락이 찍힌 날이고 권리락이 찍힌 날에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리락은 이제 끝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시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끝났죠. 여기까지가 현재 HLB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랑 지금 뭐 예정 발행가도 1차 발행가도 지금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예정일까지는 안 왔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청약 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주 조합이 있는데 HLB는 이건 없고 구주주가 이제 1월 28일, 1월 29일 이때 이제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게 9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주들이 99%다 청약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쭈르륵 보면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에 그 HLB에서 본 거랑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무상증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보통 주 이제 0.05를 준다라는 게 있었고, HLB 같은 경우에는 1주당 대략 이제 10%를 주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5%로 한 2분의 1 수준이고요. 유무상증자가 한미약품 사례랑 HLB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된 거 12월 12일에 어떤 점이 정정됐냐, 요거 운영자금이랑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신주 발행가액이 94,600원으로 바뀌었죠. 이거 나온 게 12월 12일인데요 좀 가보면 되게 빨리 바뀌었네. 여기서 그래서 이게 가격이 바뀌니까 이 자금도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은 이제 940억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사에 봤던 946억, 그래 이걸로 이제 확정이 됐다. 처음에는 1000억 원이었는데 그 발행가액이 낮아지면서 946억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발행가액 정해지기 전에 HLB에선 뉴스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게 발행가액이 좀 낮아지면은 자금이 좀 줄어드니까 아마도 그거를 우려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다음에 유무상증자 관련해서 마지막 게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신주 발행가액 94,60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주가를 보니까 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요거 뭐 한다고 하고 이거 확정됐다라는 얘기고, 쭉 내려가면은 뭐 23일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뀐 건 없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 다 있죠. 증권 신고서도 여기 11월 28일에 나왔고 쭈루룩 계속 정정된 것들이 있고, 한미약품도 정정이 됐고 HB도 몇 번 정정이 됐죠.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월 11일에 보면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발행 개요를 보면은 아까 봤던 946억 원이고, 청약 배정 뭐 이런 것들, 납입기일도 2월 11일, 청약일 때 주주들은 돈을 내는 거고 납입일 때 회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주요 주주 지분 변동도 쭉 있고, 유상증자를 이제 참여를 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월 11일자로 가보면 주가는 이렇게 좀 되고, 2월 10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2월 11일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어디서 나오냐, 조금 더 가죠. 그럼 여기 유상증자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무상증자도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사로 다시 가서 이제 한번 문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유입된 자금으로 이제 한미약품 어디다 쓰려고 했느냐, HLB도 어디다 쓸지 지금 다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한미약품도 증권신고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사로 보는 게 더 간단하니까 랩스 뭐 이런 거 신약 프로젝트의 해외 인상 시험,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용 생산 설비 증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랑 생산 설비 이 두 가지에 이 1000억 원 정도를 쓴다는 거죠.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쓴다고 했고, 그 외에 지분 취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사주랑 구주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봤죠. 그래서 청약 후 실권주 그리고 단수주는 미래에셋이 인수한다. 그래서 이것도 HLB랑 똑같죠. 그 총액 인수 두 증권사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R&D로 회사의 미래 가치를 앞당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봤죠. 그래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HLB가 아니라 한미약품의 정정신고 12월 11일에 정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위험의 계열 지분 구조 요약도 지분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회사 위험 이런 것들 정정됐다고 하는데, 한번 쓱 보면은 뭐 소송도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소송 내용을 보니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피고가 한미약품인데요.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하는데, 저쪽 보면은 소송까지 당사가 지속적으로 승소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공단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라. 그리고 뭐 원료 합성의 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많이 싸우는데, 요거 이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상표권 침해 소송 이거는 화이자랑 싸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회사 위험에 있는 거고, 사업 위험 보면은 뭐 정정된 거는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정된 것도 기타 위험에는 이제 40%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가지고 있는데 참여 안 할 때는 36%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HLB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HLB는 수정된 게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미약품은 그 지금 한 영상에 정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12 보면은 이거는 발행 조건 확정이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 정정 신고였다는 거고요. 뭐 사업 위험으로 다시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 한미약품이 하는 사업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 뭐 인구 고령화, 소득 수준 향상, 뭐 성병, 만성질환 증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평균 10% 내외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산업의 특성상 성장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게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써줬다. 좀 정정 신고서들을, 증거 신고서들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금융 당국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희망 회로만 돌리지 않고, 사실 이거 좋은 내용이잖아요.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사업보고서도 이런 게 많지만은 이런 그래프, 표, 데이터, 숫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12년에는 34%까지 증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숫자로 해줘야 투자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관련해서 약가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약가이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약이 계속 싸지려고 하니까 매출, 영업이익에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약가 산정 방식이 또 바뀐 것들, 이런 것도 그 나타내주고 있고, 뭐 건강보험 재정 수지 이런 것도 약품비,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미약품은 약가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그 약이 가격이랑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투자할 때 정부 정책이 약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호재가 뜨면은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막지가 뜨면은 탈출할 수가 있겠고, 막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DA 얘기도 있고, 뭐 개발비 현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1월 24일에 떴는데, 이게 왜 떴을까 보면은 이제 특정 증권이 2890주가 늘었다는 겁니다. 장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한미약품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봤고, 이후에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 발표가 나온 게 2013년 11월쯤에 나왔죠. 여기 11월 29일에 개파락했던 요 흔적, 일단 이거 한번 체크를 해놓고, 요게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던 날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다시 어이구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쭉쭉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갔고 2015년 그 다음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기존의 주가와 흐름을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었던 상태. 보통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쫙 급등을 한 다음에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약품은 하락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보면은 한 1년 기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아마 좀 여기서 유지가 됐으면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서 한 30% 빠졌습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한 30%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가 1년이거든요. 유상증자 하고서 한 1년 있다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여기 한미약품 시작으로 이제 바이오가 엄청나게들
이제 상승이 시작했잖아요.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초창기간에 이제 한미약품이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결정이 되고서 한 대략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상승했던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유상증자 전에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던 시기를 보니까 이해는 가죠. 아까는 여기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그 별로 안 오른 상태에서 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4만원, 5만원대부터 해서 대략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때다 싶어서 유상증자를 한번 때린 거죠. 요쯤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해서 1년 사이에 상승을 이렇게 하고서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유상증자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들은 그 주식 가격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고서 주가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다가 또 이렇게 빡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미약품 전체적인 거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상승하고 나서는 뭐 보이지 않게 80만원까지 올라갔죠. 여기 7만원에서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가. 와, 진짜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갔죠. 10배. 요새 한 10배 갔고, HAB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이런 거를 이제 그 기다리시는 거죠. 리버세라님이 이제 시판 됐을 때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거다 라는 거고, 이 기간까지는 대략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때 여기였고, 주가는 30%요 당시보다 30% 정도 좀 더 빠졌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미약품 유상증자 사례, 그리고 주가 이전과 이후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